오늘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은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 대한민국이 정치권이 아주 요란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박지원이 등장했습니다. 조성은이가 박지원을 끌고 나온 거죠. 엄밀히 따지면. 끌고는 안 나왔지만 끌고 나온 격이 됐죠. 박지원이 그러니까 끌려서 이렇게 등장한 그런 격이 됐지 않습니까? 조승은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박지원이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박지원이 등장하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바로 뭐냐면 제보자인 누굽니까? 조승은 갑자기 제보 사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박 정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데일리안 기사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참 박지원이 등장하자 고발 사주가 바로 제보 사주가 되고 협박 정치로 변화됐다. 이런 소위 제목을 건 기사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이랬죠. 국정원장이 야 후보자에게 경고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공갈 협박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다 하고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하면서 사안의 성격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의혹인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와 사적 만남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결국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 의혹의 근거라고 주장한 텔레그램 전송 고발장 화면 캡처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세간의 이목은 바로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제보 사주 의혹으로 옮겨갔다는 그런 이 언론의 표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도 박 원장의 배우설을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또 손준성 보냄, 최초 고발장 이미지 등 110개나 되는 무려 많은 그런 파일을 갖다가 다운로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보자가 사주한 의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씨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프린트했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박 원장에게 보여줬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박 원장이 이날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던진 발언, 이거는 정치 개입을 이미 넘어서 협박 정치라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협박 정치. 아니 국정원장이 야당의 대선 제1 유력 주자에게 협박을 하나? 협박 정치, 이게 이런 적이 있었는가?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언론 인터뷰에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나는 윤 전 총장과 개인적인 신뢰가 있어서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하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완전히 이거는 뭔가 기분이 으스스합니다. 예.
박 원장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 이건 완전히 협박 모드입니까? 이번 대선 정국에서 윤 전 총장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 수도 있다는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선 정보기관 수장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야당 대선 주자를 향해서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일이라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준석이가 나서가지고 정보기관장의 대선 개입이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 하려면 아예 들어가 가만히 입 닫고 있든지 하려면 크게 공격을 하든지 이게 무슨 어디 폼 잡고 있어? 이 이준석 때문에 이 산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당 대표 같으면 이런 지금 정보기관장이 대선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선 개입이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소설 쓰나? 에라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눈을 갖다가 이쪽 저쪽 보면서 당을 보호할 생각하고 당의 그 유력 주자들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하게 프로텍션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당대표란 자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빨리 결론을 내서 이런 혼란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를 자꾸 추측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죠. 수상하다, 추측을. 이준석이가 대표로서 뭔가 수상하다, 찜찜하다 이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원장이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이미 드러난 자료들만 해도 정치 개입의 혐의가 충분하다. 이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하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호랑이도 꼬리가 잡히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데 이제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면서 사납게 짓는 개는 사실 겁쟁이인 경우가 많다 하고 꼬집었습니다. 사납게 짓는 개는 사실 겁쟁이인 경우가 많다 하고 꼬집었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말이죠. 좀 이런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 같은 최소한 그보다 더 강하게 당대표로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다는 소리가 하지를 말든지 입을 닫고 가만히 있든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빨리 결론을 내서 이런 혼란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당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윤 전 총장 캠프의 그 최지현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임은 물론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임이 명백하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초계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즉각 박 원장을 해임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박지원 원장이 조성인에 의해서 소환돼서 나오자 고발 사주 의혹이 바로 제보 사주 의혹으로 바뀌고 바로 협박 정치로 바뀌었다는 이 데일리한 주영식 기자의 이 기사가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해서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함으로써 그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